안녕하세요, 아기입니다. 오늘 2025년 2월 13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어제 CPI가 있었고 이후 흐름에서 상방으로 도전하려는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관점부터 보고 가려고 해요.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현재 좋은 모습이 보이고 있지는 않다. 여기 쌍바닥이 있고 이 상태에서 올려쳐서 이 바닥권을 살려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현 이 흐름이 좋아 보이지 않고 올라가는 모양 자체가 예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발 더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한 발 더 빠질 때 심하게 빠지면 하락하는 C8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브리핑에 대해서 조금 더 작은 봉으로 보면 어제 임펄스가 하나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A, B, C의 형태로 올라와서 채널 상단에 맞게 되면 한 번 더 쇼트라이를 해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CPI 빔 이전에 닿지는 못했어요. 이 채널 상단에 닿지는 못했지만 CPI 빔 이후에 한 발 쏟아내는 그림을 만들어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두 부분이었어요. 이 두 중요 라인을 명확하게 뚫어주면 그게 찐방향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이 부분을 이탈을 하기는 했어요. 이탈을 하기는 했지만 트랩성의 형태로 빔을 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재진입하는 걸 보면서 알트롱에 좀 들어갔었고, 어제 일부 반등을 먹고 이절하고 잤는데 다행히 다시 한번 채널 돌파를 이루어낸 상황입니다. 즉 어제 말씀드렸던 중요 라인의 기준으로 볼 때에도 현재 하방 스윕을 주고 다시 이 채널 내로 진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으로 볼 때에는 하방으로 꼽히려고 했었고 이슈를 달고 꼽았지만 다시 말아 올리면서 채널 안으로 재진입한 부분에서 지금은 단기적인 롱의 기세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고, 이 기세가 돌아온 걸 가지고 말씀드렸던 이 고점을 깨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CPI 빔 이후에 수입을 주고 재진입했던 부분은 당연히 롱 쪽에서 좋은 입장인 건 맞지만 완벽하게 아직 돌려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돌려냈다라고 보이는 부분을 찾으려면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하락하던 추세선을 돌파해주는 것이 첫 번째. 트랩을 준 이후에 다시 한번 재돌파했다라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건 현재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하락하던 추세에서 반전의 형태를 만드는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하락 추세선 돌파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유의미한 직전 고점의 갱신입니다. 지금 이더리움을 보시면 전형적인 추세 변환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냈고, 두 번째는 직전의 고점인 자리를 시원하게 뚫어줬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비트는 하락 추세선을 벗겨냈지만 직전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간다고 하면 현재 이더리움의 모양을 가지고 비트의 미래시라고 생각하고 이대로 흘러가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 추세선 돌파했고, 그리고 직전 고점까지 갱신을 해주고, 이 고점을 제껴준 다음 한번 눌리더라도 천천히 덜 눌린 뒤 진짜 중요했던 고점을 갱신해주는 것, 최종적으로 하락이 시작됐던 부분을 모두 되돌리면서 이 추세의 전환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최종적인 컨펌이 아직 이더리움도 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두 가지의 방향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뚫어져야 이 하락은 완전히 끝났다, 그러면 이렇게 상승을 하겠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총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현재의 흐름에서는 우리가 롱을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의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순차적으로 해당 미션을 잘 수행하는지를 봐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드리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줬다. 두 번째로는 직전 고점과 유의미한 고점을 장대봉으로 높여주고 갱신난 이후에 천천히 눌리는 것 까지가 두 번째 미션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종적으로 하락의 시작점까지 되돌려 준다면 완벽한 추세 전환을 만들었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죠. 작은 봉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걸 보려면 현재에도 지금 매물대에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방향성을 띄려면 결국은 덜 눌려야 합니다. 이 덜 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의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서 저항을 맞았다면 채널 리테스트를 하더라도 덜 눌린 뒤 장대를 뽑아주고, 그리고 또 덜 눌린 뒤 장대를 뽑아주고, 그리고 덜 눌린 뒤 장대를 뽑아줘야 앞으로 나아가는 형태의 상승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동안에는 크게 눌림이 없어야 해요. 그러니 당연히 여기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덜 눌리거나 혹은 안 눌리고 비비다 장대를 뽑아주거나 이 두 가지의 흐름을 잘 체크해야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큰 부분에서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구조로 볼 때 지금 좋은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추세를 잘 이어간다면 말씀드렸던 106K까지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상승은 여기까지의 상승이 아닌 신고점의 상승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106K까지 도달하는 과정 자체가 눌림의 횟수도 그리고 눌림의 범위도 적게 올라가야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임펄스 형태로 진화가 되면서 방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상승 자체가 106K에서 멈출 상승인지 혹은 신규 파동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서의 나오는 과정과 힘과 흐름을 보면서 체크를 해야겠다. 거기에 대한 포인트 두 가지는 눌림의 횟수, 몇 번 눌리느냐, 최대한 덜 눌려야 할 거고 눌림의 정도, 천천히 덜 눌리는지 이 두 가지의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얼마나 힘 좋게 올라가 주는지를 보면서 이 파동이 106K에서 멈춰지는 파동이구나 혹은 신규 파동으로 고점 갱신이 나는 파동이구나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서 추후 흐름을 따라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현재 흐름과 중요한 포인트들 그리고 흘러가는 과정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면서 보시면 아마 매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관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